냉혈한 성질에도 불구하고 크로커다일과 엘리게이터는 동물계에서 가장 자상하고 온화한 어미입니다. 설마라고요? 이 무섭게 생긴 동물의 암컷은 한 번에 10개에서 60개의 알을 낳고 강가에 둥지의 알을 묻습니다. 이빨로 잘라낸 식물로 둥지를 틀고 뒷다리로 함께 밀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악어 어미들은 태어날 아기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최대 3개월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죠. 비록 악어가 매우 강하고 무서운 동물이지만 둥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물새보모를 고용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새들과 악어는 상생 동맹 관계를 맺고 있어요. 물새들은 자신들의 알을 근처에 두고 함께 나일 모니터와 같은 큰 파충류와 다른 포식 동물들을 겁주어 쫓습니다. 악어는 청각이 뛰어납니다. 새 울음소리는 모든 불청객에 대해 경고하고 어미 악어는 물 밖으로 나와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동시에 새 둥지도 보호하게 되죠. 새끼 악어는 태어났을 때 커다란 바나나 정도 크기이고 성숙하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종에 따라 4년에서 15년이 걸려요. 어떤 경우에는 암컷 악어가 알을 입에 넣고 굴려서 새끼들이 부화하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새끼를 뱉어내는 셈이군요. 새끼 악어들은 태어나서 처음 1년에서 3년 동안은 어미 가까이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어요. 어미는 새끼들이 둥지를 파고 나오는 것을 돕고 입에 물고 물가로 데려갑니다. 암컷 악어는 한 번에 15마리의 새끼를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죠. 그래서 갓 부화한 새끼들은 마치 악어의 입이 요람인 것처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빨 달린 요람이요. 비록 악어는 새끼들에게 사냥을 가르치고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해주지만 포식자와 기상 조건 때문에 겨우 1%의 새끼들만이 살아남아 성장합니다. 부모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결국 악어는 냉혈 파충류예요.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유일한 이유는 감정적이기보다는 생리적이에요. 악어는 물 밖에서 충분히 긴 시간을 보내면 눈이 너무 건조해져서 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만약 새끼 악어가 어린 시절을 살아남는다면 악어는 아주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다른 파충류, 거북이, 그리고 고래처럼 악어는 소위 노화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간단히 말하면 정상적으로 노화하지 않습니다. 악어가 실제로 늙지 않고 단지 더 커지고 더 사나워진다는 의미예요. 병에 걸리거나 다른 포식자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비록 악어의 평균 수명은 50년에서 70년까지 다양하지만 그중 일부는 1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열대지방 어딘가에서 비행기만큼 큰 500살 된 악어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만남에서 살아남아서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데 악어의 식욕이 몸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1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스터 프레쉬는 갇혀서 살았던 악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0년 무어헤드강에서 포획되어 호주 동물원에서 살았습니다. 미스터 프레쉬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목격된 적 없는 민물 악어 종의 이름을 따서 불렸어요. 10살 때의 악어들은 몸 길이가 1.5m에서 3m에 이르면 새끼를 낳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집니다. 짝짓기 춤은 몇 가지 단계를 포함합니다. 수컷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특별한 저주파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암컷 악어에게는 어미가 되어 육아 전통을 이어가자는 초대처럼 들립니다. 엘튼 존의 크로커다일 락이 떠오르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물론 놀라울 정도의 가족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동물은 악어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북극곰은 매우 주의 깊고 추운 기후에서 새끼들에게 필요한 모든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들입니다. 새끼들이 아직 어미의 뱃속에 있는 동안 북극곰은 깊은 눈더미를 파서 특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은 미래의 새끼들에게 집 역할을 하죠. 새끼곰들은 태어난 후 몇 달 동안 어미로부터 우유와 온기를 얻으며 지냅니다. 북극곰은 보통 11월과 1월 사이에 새끼를 낳고 새끼곰들이 봄까지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새끼곰들의 털은 매우 고와서 아직 심한 추위에 대비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새끼곰들이 둥지에서 나오면 어미곰은 바깥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미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면서 수영하고 사냥하고 굴을 만들고 이동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미는 포식자들과 더 큰 북극곰들을 물리치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라도 새끼들을 숨길 겁니다. 2, 3년 동안 함께 산 후 새끼들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우고 어미를 떠납니다. 하지만 30년까지 지속되는 평생 동안 어미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극진한 모성의 또 다른 예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영장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릴라 침팬지 그리고 침팬지의 사촌인 보노보는 사람처럼 새끼를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영장류 암컷은 모성애의 감정과 온화함과 관련된 특별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우유 수유에 관한 한 오랑우탄이 챔피언입니다. 8년까지 계속될 수 있거든요. 야생에서 오랑우탄 어미들은 7년 동안 새끼를 돌보는데 이는 다른 어떤 영장류보다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미들은 새끼들에게 스스로 음식을 찾고 잠자는 둥지를 짓는 법을 가르칩니다. 암컷 오랑우탄과 어미 사이의 유대감은 수컷보다 더 강합니다. 딸들은 15살이나 16살 정도의 출산 나이가 될 때까지 어미와 계속 살기도 합니다. 네, 부모에게 얹혀 살아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장류도 어미로 인해 문제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미의 지원은 어린 영장류가 자라서 우위를 점하고 짝짓기를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에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영장류는 성숙기에 이르면 새끼를 적게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코끼리의 수컷들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암컷들이 해결하기 때문이죠. 무리에 있는 모든 코끼리 새끼들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살핌을 받습니다. 어린 코끼리 어미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언니들과 이모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새끼 보호 본능이 강한 어미로 여겨집니다. 코끼리 암컷과 새끼들은 특별한 원을 그리며 함께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룹의 가장 어린 멤버들을 원 안에 넣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코끼리들은 새끼들이 지치지 않고 뒤처지지 않도록 무리의 속도를 조절할 거예요. 사회적 집단의 여성들은 애정 어린 몸짓으로 새끼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먹이를 찾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로 과자를 받아먹는 동안에요. 그나저나 암컷 코끼리들은 어미에게 매우 애착을 갖고 있고 어미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평균 수명은 65년 혹은 그 이상입니다. 코끼리는 임신기간이 2년이나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렇게 애착을 갖는 것도 당연해요. 기린 암컷 또한 임신기간이 매우 깁니다. 15개월이에요. 기린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어미는 새끼를 약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돌봅니다.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가야 할 때 기린은 새끼를 숨기거나 다른 기린들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처럼 기린 어미들은 깨어 있어야 해요. 하루에 30분에서 몇 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여유가 없어요. 그것도 한 번에 5에서 10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바칩니다. 황제 펭귄 어미들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을 낳은 암컷은 알을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줄 수컷에게 맡깁니다. 그러는 동안 어미는 바닷가에 도착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80km까지 달하는 긴 여행을 합니다. 낚시가 끝나면 새로 부화한 새끼에게 물고기를 먹이로 주기 위해 부화 장소로 돌아옵니다. 해산물! 펭귄 암컷은 자신의 온기를 이용하여 어린 세대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킵니다.